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안구 질환이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구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 있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눈물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을 눈물 흘림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외관성으로 바라봤을 때 눈이 굉장히 큰 분들 계시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안구 질환, 그러니까 눈물 흘림 질환에 노출되는 게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부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후천적으로 눈이 커지는 질환들이 있어요. 뭐 갑상선 안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눈 뒤쪽에 종양이 있다든지 해서 눈이 커지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다 100% 눈물 질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라면은 어릴 적부터 그 적응이 된 상태라서 눈의 크기는 사실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아무래도 눈 큰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깥 대기 자극이 아무래도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눈이 작은 분들은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이 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데 노출이 좀 더 많이 되긴 하지만 원래부터 갖고 있던 큰 눈이라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야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안구 건강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봄날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염이든지 결막염이든지 다양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코 건강하면 비염 혹은 축농증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눈곱이 잘 낀다고 하는데 이건 틀린 말 아닙니까? 아니요. 일부 맞는 말입니다. 눈곱이 잘 낀다고요? 네네. 실제로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해서 막히게 되면은 눈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실제 눈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더 눈물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속이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울적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는 왈칵 눈물을 흘리고 나면 좀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 눈물 흘림 질환과 우울증은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던데 이거 맞나요,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오히려 눈물의 의미는 뭐 기뻐도 흘릴 수 있고요. 슬퍼도 뭐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울증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사실 눈물 흘림 질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질환이 돼서 눈물 흘림증이 있다면은 상대방을 대할 때 눈곱이 끄거나 눈물이 나서 예민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상대방 얼굴을 못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면 오히려 우울증 같은 게 유발될 수는 있죠. 그래서 순서가 반대인데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물이 너무 많이 흘리다 보면은 그런 관계가 조금 생길 수는 있고요. 반대로 우울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다 눈물 흘림증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눈물, 해소, 그리고 눈물 흘림 현상이나 질환을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네. 일들이 나왔군요. 나타나는 게 비슷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원인은 다르죠.